04년생 대학생 상담 요청 LHY123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홍익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만 20세 여학생입니다. 여대생입니다. 전공은 자율전공이고 소위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전화기가 이제 그거죠. 전기전자, 화학, 기계 학과 중 하나인 전자전기공학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약사시고 아버지는 기업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으며 오빠는 서울공대 재학 중이고 추후 미국 대학원을 가겠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엘리트 집안이시네요. 원래는 유학이나 이민을 미국 위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영어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미권을 희망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학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널리 통용된다고 생각하여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 대학 졸업 후 미국 석사 OPT 3년을 이용한 취업과 스템 H1B 3번 시도, 3번 다 떨어지면 박사 시도 및 NIW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1억이라는 비싼 학비에 비해 독일의 학비는 매우 저렴하다 들었고 그냥 공짜죠. 무엇보다 H1B 합격 확률이 20%대로 너무 낮아져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한 NIW는 약 10년간의 경력이나 논문 인용수가 많아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정도 능력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비교적 잘 구사한다는 유럽권 국가들, 특히 인구수가 많고 공학이 발달되었다는 독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학위가 없으면 취업 및 영주권에 많이 불리할까요? 미국 석사 취업을 일단 도전한 다음 실패하면 독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일 석박사에 비해 어느 정도 디메리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독일 학위 말고 추천하고 싶으신 다른 유럽권 대학 학위가 있나요? 독일 학위가 없다고 해서 취업 및 영주권에 엄청나게 불리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독일 학위가 없더라도 독일 학사, 독일 석사 학위에서 다뤄지는 내용 수준을 다 이해하고 커버할 정도의 지식과 경험 플러스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독일 학부생, 독일 대학원생들이 구사하는 정도 수준의 영어 실력에 이왕이면 독일어까지 잘하면은 독일에서 취업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석사 취업을 해서 영어를 아주 잘한다. 뭐 미국 석사 출신이라서 영어를 아주 잘한다. 그러면은 독일에서도 취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 근데 가끔 보면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했지만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서 뭐 석사를 뭐 억지로 이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독일에 와서도 여전히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학위 말고도 추천하고 싶으신 다른 유럽권 대학 학위, 대체로 엔지니어링이 발달한 나라의 학위를 취득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공대 학위가 뭐 미국 양뺨을 양싸대기를 갈기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취리 연방공대 이런 데 나왔다. 그러면은 미국으로도 빅테크로 바로 취업하고 뭐 미국의 박사학위 풀 펀딩 받아서 가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뭐 암스테르담 대학의 공대 이거 발음이 제가 잘 못하는데 위트레히트 뭐 대학 뭐 이런데 아니면 뭐 헤이그대 뭐 로테르담대 이런 데의 공대 뭐 괜찮거든요. 실제로 뭐 북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웨덴의 무슨 공과대학, 뭐 노르웨이의 무슨 공과대학. 실제로 되게 이제 한국에서는 빅테크는 미국이지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빅테크에서 너무나 중요한 무슨 랭귀지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들. 알고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만든 게 한 반이에요. 이게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
파이썬이라고 요새 파이썬 맞나? 어떻게 스펠링을 제가 잘 못 쓰겠네. 그냥 한글로 쓸게요. 파이썬. 파이썬이라는 언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와? 예, 파이썬. 한국말로 파이썬이라고 하는구나. 예.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이게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들? 귀도 반 로썸. 벌써 이름에서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귀도는 이탈리아 이름이에요, 사실은. 귀도는 이탈리아 이름이고, 근데 반 로썸, 베토벤 이름 기억하세요? 베토벤의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헤르베르트 반 베토벤의 풀네임이 뭐였더라? 루드빅 반 베토벤이에요. 루드빅 반 베토벤. 이게 무슨 말이면 베트호벤. 이게 이제 유럽 언어를 조금 배우시면 아는데 비트호벤이라는 동네. 호벤이 하벤. 코펜하겐 할 때 하겐 이게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 무슨 바닷가 마을 출신의 루드비히라는 뜻이에요. 이게 루드비히 반 베토벤. 베토벤이라는 마을 출신의 루드비히라는 뜻이에요. 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사실은. 베토벤이 독일 사람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네,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이 van이 from이라는 영어 from, fan 이게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순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즉 귀도 반 로썸이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조상을 찾아보면 아마 이탈리아계 네덜란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귀도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게 이탈리아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그 전통을 따라가 보자면은 로썸 출신 귀도, 하위도라고 읽네, 네덜란드어로는. 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암스테르담 대학 나왔네요. 컴퓨터공학과. 암스테르담 대학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학비 거의 공짜라고요. 암스테르담 대학교. 내가 암스테르담 대학교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뭐가 네이버가 오류가 많네요. 자, 암스테르담 대학교 전 세계 뭐 순위 이런 걸 따져도 33위예요. 물론 미국에서 매긴 학이니까, 미국에서 만든 랭킹이니까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한 몇이야 이게? 한 135위, 연세대 한 205위 하거든요. 뭐 이런 글로벌 순위 이거 미국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대충 매긴 학인데 뭐 기준에 따라 뭐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매긴 그 순위를 보면은 이제 취리 대학교가 한 33위, 그러니까 취리 연방공대예요. 그리고 뭐 미넨 대학교가 한 53위 뭐 이 정도 해요. 그러면은 뭐 웬만한 미국 명문 대학들하고 뭐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징이 학비 공짜 이런 학교들.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대학도 학비 공짜라고요. 공짜 아니다. 네. 풀타임 2,600유로 정도 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 출신인 경우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다니면은 2,600유로 내요. 영어 과정 같은 경우에. 그럼 뭐 이런 거기서 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런 거 공부하면은 완전 꿀이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나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비 저렴한 데 나온 귀도 반 로썸이 파이썬이라는 랭귀지 자체를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파이썬, AI 하면 파이썬 아닌가요 요새? 제가 잘못 착각하고 있나? 파이썬이 AI의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인가요? 파이썬, AI 프로그래밍. 네, 맞나요? 네. 이 네덜란드 아저씨 덕분에 AI가 이만큼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대학 가도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MIT나 뭐 칼텍이나 뭐 스탠포드 이런 학교에 장학금 받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은 뭐 굳이 마다할 이유 없죠. 근데 굳이 뭐 어디 뭐 조지아텍 뭐 이런 조지아텍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지아텍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무슨 뭐 로체스터 공대 뭐 이런 데들도 있고 하거든요. 괜찮은 학교들. 근데 그런 학교들에 굳이 학비를 1억씩 내고 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몇백만 원 내고 1년에 학비 몇백만 원 내고 암스테르담 공대 갈 거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라면은 암스테르담 대학 보낼 거예요. 저희 첫째 딸 같은 경우에.
혹시 뭐 MIT나 스탠포드에서 장학금, 풀 장학금 펀딩 해줄 테니까 공부하러 와라. 그러면은 마다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학비 1억씩 내고 공부하러 와라. 어디 워싱턴 대학 뭐 이런 데서. 사실 워싱턴 대학 졸업하면은 옛날에 시절 좋을 때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데 취업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워싱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민 중이라 연락 오신 분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고 뭐고 요새 사람은 채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연봉 1억 내고 워싱턴 대학 갈 거냐? 학비 몇백만 원 내고 암스테르담 대학 갈 거냐? 저는 암스테르담 대학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데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다. 굳이 뭐 미국 석사, 박사 뭐 모르겠어요. 뭐 우리 집에 한 재산이 뭐 몇백억 되기 때문에 그깟 돈 뭐 한 1억, 2억은 뭐 1년에 한 1, 2억 까는 거는 뭐 티도 안 난다. 그러면은 뭐 미국 가도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지금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약사니까 돈을 많이 버시기는 할 텐데 약사도 소득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가끔 약사분들도 뭐 건물주나 위층의 의사들한테 사기당하고 뭐 그러거든요. 약사분들도 뭐 프리미엄 주고 막 그 약국을 차렸는데 뭐 갑자기 나가라 그러고 권리금 다 뺏기고 뭐 그러는 약사분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 거 몇 번 당해가지고 어머니가 자산을 많이 못 모았다. 그러면은 미국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신분 문제 요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싱턴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옛날에는 그거 졸업하면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최근 1, 2년 동안 확 바뀌었어요. 관세 전쟁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웬만한 미국의 명문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컴퓨터공학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미국 사회는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뭐 인맥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 이거는 루저들이 하는 얘기예요. 통상 루저들이 나의 실패를 나는 그 나라에 네트워크도 없고 뭐 내가 그 나라에서 뭐 초중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 뭐 중산층 뭐 상류층 출신이 아니라서 결국은 내가 네트워크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물론 영주권이 없으면은 취업이라던가 그다음 커리어 이어나가는 게 많이 불리해지기는 해요. 근데 뭐 인맥이 없어서 나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네트워킹, 뭐 인맥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네트워킹을 위한 네트워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이게 충분하게 갖춰지고 그다음에 내가 성공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체류하면서 뭐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신분 문제 그것도 결국 네트워크 문제로 또 뭐 귀결된다고 뭐 볼 수도 있기는 해요. 네트워크라는 거 자체가 기존에 내가 이미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고 있다. 즉 영주권 시민권이 있고 내가 급할 때 부탁을 할 곳이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뭐 네트워크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기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독일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당장 소득이 없어서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됐다. 정말 이제 학비고 뭐 생활비고 다 떨어져가지고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유학생은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은 그냥 한국 가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미국도 H1B 트라이 하다가 하고 안 돼서 고용주가 나를 채용하겠다고 H1B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추첨해서 다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한국 가야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영주권이 있으면 애초에 H1B 로터리에 들어갈 이유도 없죠. 그냥 바로 일 시작하면 돼요. 고용주는 채용해서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야, 내가 너를 채용하면은 6개월 뒤에 쓸 수 있을지, 1년 뒤에 쓸 수 있을지, 2년 뒤에 쓸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NIW 빨라야 2년, 3년 걸린다고요. 승인되려면. 그럼 2, 3년 동안 쓰지도 못하는데 2, 3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고용주가 고용계약서를 스폰서 해준다고
보증, 스폰서를 해준다는 얘기는 일종의 은행에 빚 보증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이민 행정을 따질 때 그걸 어떤 고용주가 그렇게 막 써주겠어요. 지금같이 유동성이 아니라 이런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한마디에 주가가 일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채용을 자유롭게 하기가 힘들죠.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가 힘들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럴수록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을 채용하는 거는 자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같이 커지니까. 막 돈을 들여서 뽑았더니 SNS 뒤져가지고 야 너는 트럼프를 비판한 적이 있네? 나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 비판은 스타벅스를 먹지 맙시다, 마시지 맙시다, 불매운동 합시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을 핍박하니까 스타벅스 마시지 맙시다. 그거 SNS 공유라도 한번 한 적이 있으면은 쫓겨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미국 유학 가면.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미국 사회의 네트워크로 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안 쫓겨나잖아요. 일단은 뭐 경찰에서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별로 시비 걸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유학생은 학생비자 소지자는 조금만 꼬투리 잡아도 학생비자 취소는 뭐 대단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취소시킬 수 있는 꼬투리는 널렸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취업에서는 그런 원리가 미국보다는 덜 적용되는 것 같기는 해요. 미국보다는 지금 유럽이 훨씬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원래 미국도 그렇게 트럼프 전에는 그렇지 않고 미국도 굉장히 리버럴한 그런 소사이어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LHY123님 미국도 뭐 고려해볼 만하다. 뭐 미국을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미국도 갈 수가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비용적 리스크, 시간적 리스크, 기회적인 리스크 존재한다. 반면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들은 학비도 저렴하게 여러 뭐 장학금도 오히려 무슨 뭐 에라스무스 장학금 이런 거 받아들인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학비만 공짜가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어요. 유럽의 대학원 진학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장단점, 유불리를 비교해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